네, 오늘 지수는 주춤하지만 조선주가 다시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순환매 안에서 나는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하면 좋을까요? 포트폴리오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한민협 유진투자증권 부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일단은 시장 진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회담이라는 빅 이벤트를 소화하고 있는 우리 시장,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지수 자체는 살짝 주춤한데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지난주 지수 조정 이후 빠르게 좀 반등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코스피가 조금 답답한 좀 갇혀 있는 그런 지수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로는 3,180포인트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상하 변동을 한 70포인트 정도 가져갈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은 2,250에서 60포인트, 하단은 3,100포인트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시장의 좀 방향성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변동성 장세가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 기관 쪽에 대한 매도가 좀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68,500원대가 이탈이 없다면 상승 흐름이 이어나갈 걸로 보고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57,500원대를 지금 안착을 해야지 추가적인 조정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가 좀 부진한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 앞서 언급드린 대로 이 마디 가격, 강약세 분기 가격을 지키는 여부를 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매도세에 좀 주춤한 모습인데요. 주가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주셨고요. 자, 이번 주에 그러면 어떤 섹터를 보면 좋을까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에는요, 조선을 가지고 오셨고 회피에는 통신 가지고 오셨는데 조선주가 사실 어제 좀 밀렸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구나 이렇게 시장은 해석을 했는데 하루 만에 또 여러 가지 겹겹의 호재가 쌓이면서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조선주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조선주 같은 경우는 상승세 나타날 때 고평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수주 잔고가 3.2년치 정도 좀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027년도 말까지는 수주가 좀 확보된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올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LNG 발주 6척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 나온 그 MRO 관련해서 캐나다 잠수함 관련 입찰에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입찰 참여자로 선정이 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조선 업종에 대한 실적과 성장성은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조선업 좀 협력 강화를 통해서 지금 마스가 프로젝트의 수혜로 인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LNG 쪽 에너지 수출에 대한 일환으로 LNG 운반선에는 발주를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LNG 운반선의 발주는 국내 조선 3사가 좀 독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은 조건으로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미국에 대한 LNG 운반선 추가적인 발주 모멘텀뿐만 아니라 FLNG 선에 대한 수주 모멘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단연간 좀 지연됐던 모잠비크에 대한 FLNG나 이런 부분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조선 업종 같은 경우는 일단 중국을 견제로 인해서 상대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실적과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성장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주가 상승은 고평가 논란을 한 번에 좀 잠식해주는 그런 주가 흐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평가 논란이 항상 있었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조선산업인 것 같습니다. 마스카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미의 조선업 협력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만큼 조선주의 추가 상승을 기대해보자라는 말씀이시고요. 회피는요, 통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통신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통신업종 같은 올해는 좀 상반기에 좀 가파르게 주가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분기를 기점으로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다소 좀 부족하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최근 2년간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주주 이익 환원 증가율 대비 높은 주가 흐름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배당 관련해서 9월과 10월에 배당주에 대한 매수에 대한 그런 코멘트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통신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연말 배당보다는 분기 배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 기관 쪽에서 매수가 좀 다소 좀 강력하게 좀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통신업종 같은 경우는 조금 긴 템포 한 좀 단기적인 이슈가 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회피 섹터로 선정했습니다.
네, 통신주 하면 통상 고배당주에 대한 매력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매수를 받기에는 제한적일 것이다. 회피 섹터로 통신 가지고 오셨고요. 지난주에 포트폴리오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조선주를 계속해서 눈여겨보셨고 그 안에서 삼성중공업을 토픽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한미 정상회담 이후 그러니까 어제장이죠. 조선주 다 밀릴 때 삼성중공업은 뭐 MRO 진출 소식과 함께 네네.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계속해서 홀딩입니까? 예, 일단은 홀딩이라고 말씀을 네. 좀 드리겠고요. 사실 근데 단기간 좀 주가 상승이 나와서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 보고 네. 있습니다. 주가 조정이 좀 나타난다면은 추가적인 매수 기회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MRO 사업 진출에 대한 그 기대감도 있겠지만은 지금 FLNG에 대한 발주에 대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드린 대로 모잠비크 쪽에 대한 발주가 한 기 정도, 그다음에 골라 FLNG에 대한 그 수주에 대한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이러한 수주가 하반기로 갈수록 좀 강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외국인이 한 100만 주 정도 매도하다가 장 후반에 매수로 좀 전환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2만 1,000원대에서 다시 새로운 수급이 형성되는 그런 모습들 보였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유통 물량이 좀 많아서 무겁다는 이제 인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적과 수주에 대한 모멘텀, 그다음에 MRO 사업에 대한 진출에 대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좀 확보하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삼성중공업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요. 주춤했던 지주사 안에서 CJ를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언급을 또 해주셨는데 CJ 주가 흐름도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CJ 하면 뭐 똑똑한 효자인 올리브영도 예, 빼놓을 예. 수가 없는데 투자 전략 한 번 더 점검해 볼게요. CJ 회장의 장남이 CJ 올리브영의 지금 지주사 쪽으로 지금 다시 한번 6년 만에 네.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CJ 올리브영의 지분을 보면 CJ가 51.2%, 자사주가 22.6%, 그다음에 장남 이선호 씨가 지분이 한 11%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CJ 올리브영에 대한 상장에 대한 좀 이슈가 좀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합병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장남 이선호 실장의 CJ 지분율은 한 2%로 좀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승계 구도로 봤을 때는 세금 부분도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CJ 올리브영에 대한 합병 가능성이 조금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받으면서 오늘 주가가 좀 강하게 나타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장에 나타난 단체 중국인 비자 면제 관련해서 CJ 올리브영에 대한 매출도 지금 하반기로 갈수록 더 네. 강화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오늘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올리브영 상장이 아닌 합병 구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상승 재료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번 주 포트 더욱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이 중요하겠죠. 지금 반도체 10% 비중 태우셨고 방산이 20%, 전력기기 30%, 조선기자재 25%로 가지고 오셨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내일 엔비디아라는 또 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일단은 반도체 섹터는 한 10% 지난주에 이어서 좀 비중을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기관 쪽에 대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도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최근 8월 들어서 외국인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매도가 한 4,750억 정도 나타났고 기관도 한 3,000억 가까운 매도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HBM 관련해서 경쟁 구도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익 모멘텀이 증가할 것이냐 훼손될 것이냐에 대한 시장에 대한 노이즈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노이즈가 많은 업종은 비중을 크게 늘릴 필요는 네. 없다고 판단해서 10%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네, 반도체 10% 그리고 이번 주 집중 섹터가 조선입니다. 사실 조선주가 최근에 좀 주춤했을 때 주가가 조정에 나왔을 때 포트 안에 못 담으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속상할 것 같습니다. 지금 봐야 되는 조선주 탑픽 어떤 종목입니까? 조선주 탑픽에서는 HD 현대중공업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처음 방송 때도 신고가 이후에 가격 조정이 나왔죠. 이제 고평가 논란으로 인해서 가격 조정이 나왔지만은 오늘 뉴스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캐나다 60조 잠수함 사업에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원팀으로 입찰에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스웨덴이나 이탈리아나 그 외 경쟁 국가들은 중도 좀 탈락을 했고 입찰을 좀 포기한 상황에서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입찰에 선정이 됐습니다.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이랑 지금 경쟁하는 구도로 지금 돼 있는데 사실 독일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슬롯 자체가 지금 과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납기 기한을 맞출 수 있는 여건이
구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오션과 H현대중공업에 대한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그리고 잠수함을 건조하는 데는 시간이 한 9년에서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지만은 국내 이제 조선 원팀으로 구성된 이후 한 6년으로 지금 건조 기간을 단축으로 시키면서 제한이 들어간 상황이기 네.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 탑픽으로 가지고 오셨고요. 그렇다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트레이딩 전략으로는 어떤 종목 유망하게 보십니까? IT 관련해서 이제 네. 이소페타시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수급도 상당히 좋고요. 이제 글로벌 AI 서버 쪽에 대한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HBM에 대한 노이즈가 있지만은 서버 쪽 PCB 기판이나 MLB 멀티 레이어 보드에 대한 사실 노이즈가 좀 없는 상황이고요.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지는 그런 국면이다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고객사에 대한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지금 전환이 된 상황에서 가속화되는 구간에서 주요 제품에 대한 매출 증가가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LB 하이브리드 기판 같은 경우는 이제 판가가 기존 대비해서 한 2~3배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고마진 구조의 제품이 하반기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랬고 지금 현재 주 고객사가 이제 지금 전환에 따라서 일시적인 매출 감소는 있겠지만은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주요 제품에 대한 판매 증가로 인해서 실적 모멘텀이 가시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소페타시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 접근 종목으로 이소페타시스 주요 제품의 실적이 매출이 좀 증가할 것이다라는 모멘텀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함께 리뷰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요 한민협 유진투자증권 분당 WM센터 부세터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